안녕하세요. 발음투자연구소 김혜식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비만치료제. 자, 그 중에서도 일동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먹는 비만치료제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의 주가는 지난 5월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에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8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일 대비 약 한 7% 오른 2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량인 200mg의 데이터 발표가 9월달로 연기가 됐는데 흥미로운 건 이 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임상 성과에 점점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신호죠. 전 영상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과 그 뒤로 제가 말씀드릴 오늘자 바이킹의 쇼크 이슈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유안타증권 리포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안정성이 높고 높은 용량 투여도 가능하다라면서 유효 용량 범위 전반에 걸쳐서 위장관계 부작용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 우수한 내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오르포 그리프론과 초기 임상 결과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확인을 했고 약물 투약 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간 독성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양호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일동제약의 임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위장관계에서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다는 점. 자, 두 번째는 간 독성이나 투약 중단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랑 상관이 없이 복용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른 경구용 후보물질들은 식이 영향이 커서 복용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동제약 약물은 이런 제약이 거의 없다는 거죠. 즉 편의성과 수능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왜 주가가 42% 정도 폭락을 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13주간 연구를 투여했는데 체중 변화를 보면은 고용량인 120mg에서 약 12.2% 정도 체중 감량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상 증상 발생률이 80%가 넘어가며 조기 치료 중단이 저용량에서는 20%, 고용량에서는 38%나 되면서 자, 이런 부작용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며 주가가 42% 정도 급락을 한 거죠. 시장은 이번 일을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진짜 승부처는 내약성과 중단율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바이킹처럼 강력했던 경쟁자가 흔들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에게 기회가 크게 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일동제약과 D&D 파마텍이 임상 단계의 경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북미에서 임상을 본격화했고 파트너인 메세라의 초기 데이터에서는 36일간 약 7.5% 정도 감량이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일동제약의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상 중간 데이터에서 자 50mg이랑 100mg에서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 중단이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약성이나 수능도 시그널이 초기 단계부터 깔끔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남은 고용량분인 200mg의 결과가 9월달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효능과 안정성의 스케일업이 재현이 되는지가 바로 다음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럼 글로벌 제약사와 일동제약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 68주간 투여해서 평균 15% 정도의 감량을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72주간 최고용량 기준으로 평균 12.4% 정도 감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은 4주간 진행이 됐고 50mg에서 5.5%, 100mg에서 6.9%, 최대 12% 정도 감량을 보였죠. 물론 일동제약은 투여 기간이 매우 짧고 소규모 데이터이긴 합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은 글로벌 빅파마보다 뒤처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고 무엇보다 부작용 프로파일이 훨씬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 노모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63.4% 정도가 위장관 이상 반응이 있었고 4.5%가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평균적으로 20%가 위장관 부작용이 있었고 최고용량에서는 10.3%가 부작용으로 투약 중단을 했습니다. 일동제약은 위장관 부작용, 간 독성, 중도 중단 모두 없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주사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제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투여가 불편하면서 감염의 위험 또한 있습니다. 자, 이런 한계점이 있고 반대로 알약 하나로 끝나는 경구제는 편의성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즉 체중 감량 효과가 조금 떨어져도 편리함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고용량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기술 이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이 체결된다면 일동제약의 기업 가치는 단숨에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고용량 데이터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발표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도 리스크 중 하나겠죠. 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9월달 발표 이후 결과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선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식 데이터 발표를 기점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동제약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점, 이 부작용이 없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9월 고용량 데이터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 발표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것이 기술 이전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 투자자라면은 꼭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최근 바름투자연구소 채널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시고, 자, 매일매일 영상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영상의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욱 도움이 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름투자연구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